자, 이번 영상에서는 손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손절에 관한 이야기와 이 주식 투자로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에 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들 손절,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자,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식 시장에 발을 담근 이상 딱 두 가지거든요.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서 모든 거를 잃고 퇴출당하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고 단타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수익 매매,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다 꼬라박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많게는 한 5번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돈을 잃지 않고 매일 돈을 벌거나 매일은 아니지만 내 계좌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플러스가 나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내가 번 돈을 때려놓고 운으로 홀짝 맞추기처럼 올라가냐 떨어지냐 여기에 내가 베팅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상 꾸준하게 돈을 벌 수는 없거든요. 특히 카지노를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플레이어와 뱅커에 베팅을 하는 건데 카지노에 있는 대부분의 그 베팅성 게임들이 다 그렇죠. 잃거나 따거나 아니면 도죠. 하지만 이 주식시장은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도 있고 꾸준하게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자,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자, 손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돈을 따거나 또 손절을 해서 돈을 잃거나 일단 손절을 하는 것 자체가 돈을 잃는 거잖아요. 나의 손실분을 확정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돈을 막 땄단 말이죠. 내일 가서 손절을 했어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똔똔이 되잖아요. 똔똔이 되거나 어제 번 돈보다 더 큰 금액을 손절을 치면 손실을 보는 거죠. 내가 한 달,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다음 달에 넘어가서 주가가 확 떨어져가지고 한 방에 꼬라박았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번 이 단타로 힘들게 번 돈을 순식간에 돈을 날려버리거든요. 제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런 형태의 매매를 많이 했어요. 꾸준하게 법니다. 하루에 짤짤이를 많이 쳐요. 꾸준하게 벌다가 한 번 나갈 때 돈이 큰 금액이 확 나가요. 그럼 그동안 번 돈이 다 날아가죠. 결국엔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가 돈을 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좌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불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수익을 번
돈을 번 돈을 찾지 않아요, 저는. 뭐, 물론 이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단 말이죠. 그럼 1,10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부 사람들은 100만 원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금을 1,000만 원으로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 돈을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내가 번 돈을 그대로 또 재투자를 하고 또 재투자를 하고 해서 이 수익금을 점점 불려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단 5%를 먹을 때랑 1,000만 원을 가지고 5%를 먹을 때랑 2천만 원을 가지고 5% 먹을 때는 이 똑같은 수익률이지만은 금액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돈이 불려 나가는 그 속도가 확실히 이전보다는 크게 불려 나갑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의 그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큰 돈을 가지고 베팅을 하면 큰 돈을 잃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작은 돈을 가지고 베팅을 했을 때는 손절의 개념을 안 하고 버팁니다. 그리고 뭐 3에서 5% 떨어지더라도 짧게 손절하고 나오면 되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데 비중이 크게 내가 베팅을 하면은 뭐 5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단 1%만 주가가 빠져도 무려 50만 원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사는 순간부터 사자마자 뭐 3, 4%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정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때려 박아가지고 무려 그냥 3% 사자마자 3% 주가 떨어지면 사는 순간부터 바로 그냥 한 150만 원 이상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마인드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내가 이 시장에서 퇴출받지 않고 나의 투자금을 조금씩이나마 불려 나가면서 꾸준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돈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이라는 부분을 일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손절이 굉장히 어렵죠. 저 또한 손절을 못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 손절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손절의 개념은 마이너스 5%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지면 손절을 쳐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럼 내가 진입을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5%가 넘어가서 이미 손절의 범위를 넘어섰다. 한 종목에 마이너스 한 20%, 뭐 마이너스 한 25% 이렇게 손실이 나면 거기서의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손절을 하는 타이밍을 늦었기 때문에 꼭 그런데 손절을 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 미치는 거죠. 내가 정말 저점에 팔고 주가 반등 나오면 정말 닥쳤던 개 마냥 지붕 쳐다보듯이 허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손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손절을 안 해야 된다. 즉 손절을 안 하려면 최대한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 이 수익을 낸다는 자체가 손실이 없고 계속 벌어들여야만 내 자금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벌었다가 까먹었다가 벌었다가 까먹었다 하면은 결국엔 나의 투자금은 똔똔이거든요. 똔똔이거나 아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손절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만 나의 투자금이 불려 나갈 수 있다. 자, 그럼 손절을 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절을 잘해야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이 새끼 손절을 하지 말라네. 그러면 그냥 물려있는 종목 그냥 계속 평생 들고 가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수.
이 주식이라는 것이 타이밍 싸움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은 딱 두 가지예요. 종목과 매수예요. 매도는 뭐 내가 수익을 나게 되면 파니까 이게 이제 5%에서 파느냐, 뭐 10%에서 파느냐, 20%에서 파느냐, 100%에서 파느냐 이 차이지. 일단 단 1%라도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하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투자로. 단 1%라도 속이 났으니까. 다만 1%가 팔고 나서 주가가 더 날아가면 배가 아플 뿐이지 나의 그런 치명상을 입진 않아요. 이 주식 투자는 올라갈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종목이라도 매수할 자리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거든요. 종목 선택과 매수 타점. 그래서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 너무 어렵죠?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를 보던, 뭐 네이버를 보던, 어디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주식 조금 하는 뭐 방구직 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뭐 신법이다. 서로의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 반야신경도 듣는다고 하고 뭔가 이런 명상을 듣는다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호가창을 보고 있거나 종목을 보고 있으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사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참았어요. 안 사서 참았어. 그럼 다음날 주가가 올라가요. 아,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사례를 보내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요번 주에. 조금 더 싸게 살려고 기다렸다가, 정말 한 주도 매수 못하고, 주가 급등해가지고, 허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신만의 마음을 좀 다스린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최대한 싸게 책정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내려오면 사고 오지 않으면 안 살 거야 라는 굳은 심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의 손절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바닥으로 생각하는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했을 때 막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거기서 물리면 탈출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주가는 이런 식으로 뭐 움직입니다. 뭐 대부분의 주가가 다 그래요.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반복을 하죠. 물론 가끔씩 그런 미친 종목들이 천정을 뚫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뭐 뉴스가 나오고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듣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꼭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요 사람들이.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실이 나게 되고 손실폭이 커지고 나중에 손절이라는 걸 하게 되죠. 꼭 손절도 바로 안 해요. 물려가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마이너스 한 50% 넘게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손절을 하죠. 그리고 나면 또 거짓말같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요. 우리는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동그라미 친 싼 가격이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고 내려가다가 내가 물렸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서 빨간 양봉에 샀을 때보다 밑에 바닥에 사면은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내가 물려서 뭐 한 달, 두 달 좀 버티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빨간색 고점까지는 회복을 안 하지만 저점에서
내가 산 평단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줘요. 그러면 포지션을 정확히 가져가야 되는데요. 저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밑바닥에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밑바닥에서 못 사면 분할로 나눠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요, 계속. 그래서 바닥을 낮추고서 평단가를 밑바닥 인근까지 낮췄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오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든 말든 그냥 본타를 하고 나와요. 일단 본타를 하고 나오면 내가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내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금을 확보하고 또 다른 종목에 이번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조금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다른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물려 있다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안 팔아요. 본전까지 왔는데 안 팔아. 내가 막 2년간 고생했는데 이제 본탈이 왔단 말이죠. 빨간색 계좌가 양전돼가지고 빨간색이 올라가요. 아, 거기서부터는 욕심이 나는 거죠. 내가 몇 년을 기다려서 손실을 봤는데 이제 나갈 수 있느냐. 아, 물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내 본탈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허탈함, 박탈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가 싼 가격이 있을 때만 매수를 해야 되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이 났을 때는 다 개인마다 차이가 다릅니다. 뭐 단기 투자로 들어간 사람들은 5에서 팔고, 뭐 스윙이나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10에서 한 20% 이렇게 기대치를 갖고 가는데, 저는 매도는 뭐 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수익 나니까 내가 1%를 먹던 2%를 먹던 알아서 하시면 되고, 다만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가가 싸게 지지를 받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자리까지 내려올 때까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 손가락을 부여잡고라도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기다렸는데 안 오잖아요? 안 사면 돼요. 기다리는데 안 온다. 사지 마세요. 막 이 주식 투자자를 하면 이런 개인 투자자들, 특히 초보자들은 막 주식이 너무 사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이게 내가 수익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오늘 주식을 안 사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빨리 주식을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자리도 아닌데 덜컥덜컥 매수를 합니다. 정말 겁도 없이 사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적금을 들어가지고 한 500만원짜리 1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그 500만원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그 500만원이라는 돈을 뭐 500만원,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을 수도 있잖아요. 뭐 요즘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현금으로 그 500만원이라는 만원짜리 5만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5만원짜리 다발로 받으니까 뭔가 정말 큰 돈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돈이. 그런데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1000만원, 뭐 2000만원 때려 넣는데 숫자로만 나오잖아요. 이 HTS나 MTS에서. 이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잘 몰라요. 막 내가 한 종목에 5천만원씩 넣는데 정말 5천만원 현금으로 찾아봐요. 얼마나 많은 큰 돈입니까?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감정이 많이 안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 큰 돈을 투자하는데 많이 고려하지도 않고 그 종목에 대한 검색도 안 해보고 차트도 안 읽어보고 최저가가 어딘지 최고가가 어딘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매수 버튼을 손을 누르는 그런 자체가 이게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실제 돈이 아닌 사이버 머니처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조금 고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물려 있다면, 내 종목이 물려 있다면 한번 평단가를 보시면서 어,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샀는가를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지금 저도 물려 있는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지금 1년 넘게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손실이 40% 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팔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부분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이 수익 내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주가가 낮은 위치도 아니었는데 너무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은 자, 꾸준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단 한 가지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내가 뭐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재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을 벌면 재밌죠. 하지만 단순하게 무슨 게임을 하듯이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을 벌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주식에 빠져들고 이런 거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그럼 돈을 벌어야죠. 자,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손절을 하면 안 된다.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가가 바닥 구간에 내려왔을 때만 매수를 한다. 그러면 바닥 구간에서만 매수를 한다면 내가 사고 나서 당장 물릴지언정 물리더라도 손절 없이 버틸 수 있는 자신만의 이 멘탈이 어느 정도 잡아집니다. 근데 고점에서 물리면 정말 멘탈 나가요. 내 종목 하나에 막 마이너스 50% 나가고 60% 70% 나가면 정말 멘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말할 텐데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저점에 오지 않으면 그냥 현금 갖고 계세요. 매수하지 말고. 오늘 제 영상 꼭 시청하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물리셨다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의 평단을 보고 현재 자리와 내가 매수한 자리, 내가 이 자리에서 샀을 때의 과연 낮은 자리였는가, 싼 가격이었는가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실제로 제가 리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또 이제 이런 유튜브 시장에서는 자기 실계좌를 까지 않으면 또 신뢰가 안 가죠. 뭐 주저리 말을 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매매를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2024년 자 2월 7일이죠. 2월 7일 수요일이고요. 자 2022년 2월 달입니다. 딱 2년치 대략 2년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매수와 매도의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자, 손절을 한 날이 거의 없죠. 손절을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손절을 하잖아요. 자, 투자에 대한 방법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자, 2년치를 봤을 때 제 실제로 매매한 실계좌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다 빨간불입니다. 계속 수익만 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내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자꾸 플러스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손실이 많아지고 수익이 많아지고 또 손실이 많아지고 이러면 계좌가 증가를 하지 않거든요. 자, 보시면 2월 4일까지 봤을 때 2월 달에 매매한 날짜가 많지 않잖아요. 2년 전에도 2월 달에 매매한 날짜가 한 달 중에 한 7일 매매했고요. 3월 달에는 단 하루 매매했습니다. 또 4월 달에도 대략 한 열흘 정도 매매했고요.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매매를 안 했던 이유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만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도 물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린 적도 많아요. 물린 적도 많은데 다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일부 뭐 좀 길게 간다고 하면 2, 3개월 정도 되면 올라오더라. 내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조금 버티면 올라오니까 손절을 안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계좌를 불리려면 손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가 쌀 때, 싼 가격에 이렇게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만 내가 혹시 물리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버티고 주가가 양전됐을 때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매 패턴을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그 하나 종목 예를 들어서 볼 텐데, 자, 자동일치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유니테크로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어요, 제가. 이거 뭐 팔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한 물린 지가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매수 평균가가 8,200원입니다. 8,200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샀거든요. 자, 2022년 6월 달이네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이 되면은 무려 2년 동안 버티고 있어요. 이 종목.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때 샀거든요. 이렇게 주가 튀오를 때 요 양봉 보고 샀는데 제가 산 이후로 손절을 하지 못해서 주가가 그냥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죠. 그 당시에도 여기 양봉을 지켜줄 줄 알고 이렇게 3분할로 요 금액도 꽤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수량이 1000주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략 한 2300주 정도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데 계속 빠져요. 3000원까지 빠지고 제 8000원인데 지금 손실이 40% 넘었어요. 그래서 팔지도 못해요. 지금 요거 손절도 못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제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보여드리면 아직 안 팔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것도 버티다가 양전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올라오면 팔 건데 언제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이 종목. 자, 이 종목을 지금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이때 샀단 말이죠, 이때. 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가 높잖아요, 주가가. 얘가 저점이라 생각하는 자리는 이 자리거든요. 대략 한 4,000원 초반. 제가 이 자리에서만 샀었어도 손실을 크게 안 보죠. 여기 샀으면 수익도 받겠죠. 근데 이제 요 위에서 높은 자리에 샀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종목 볼까요? 삼성 SDS 볼까요? SDS. 자, 이 종목은 주가를 봤을 때 여기가 어느 정도 고점이고 저점이 여기잖아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산 자리를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하다가 다시 회복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샀으면 내가 산 자리를 일부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돌아온다.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만 주가 올라올 때 수익을 나올 수 있거든요. 삼성 SDS도 보시면은 저도 이 종목을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결국엔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매매를 했잖아요. 주가 상승할 때 여기를 못 먹었어요. 너무 일찍 내려가지고. 지금 15만 6천 원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자리에서 못 먹었거든요. 떨어질 때만 열라 사고 올라갈 때 못 먹었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위아래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어,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하지만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보다 손실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물리면 답이 없다. 자, 실제로 보시면 이 삼성 SDS도 이때 양봉이 한번 나왔잖아요.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에서까지만 차트를 보면 얘가 저점은 요 자리란 말이죠. 15만원. 또 밑으로 떨어지면 요 13만원 자리가 최저점이죠. 그럼 이 당시에 나는
15만원 밑에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야, 이 자리까지 내려올 줄 알냐? 절대로 안 와. 뭐 안드로메다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모르는 거잖아요. 삼성 SDS가 이 자리를 내려왔어요. 결국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1년 만에 주가가 빠지면서 내려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때가 이제 2021년 1월 달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요 13만원짜리에 내려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가가 20만원 갔으니까. 여기서부터의 저점까지의 하락폭이 굉장히 높죠. 마이너스 38%, 39%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내가 직전 저점을 보고 여기 자리에 내려올 때만 내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기다렸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 요런 자리 내려왔을 때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했던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여기였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한번 이탈을 해요. 이 13만원짜리를 이탈하고 내려갑니다. 자, 요런 자리에 물린 거죠. 소위 말하면. 근데 여기서는 손절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물리잖아요. 손절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샀을 때에 내가 물리더라도 버티면 다시 계좌가 양전을 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멘탈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쭉 기다리다가 주가가 양전한다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은 주가가 바닥 부근에서부터 지금 무려 50%나 올라왔는데도 내 본전이 안 왔어요. 단순하게 삼성 SDS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에 매수하는 타점은 바닥자리인 이런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만 손절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만 나의 투자금이 점점 불려나갈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주는, 밑바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특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무 상태를 봐서 돈을 꾸준하게 잘 벌고 있는 정상적인 기업들을 저점에서 내가 매수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무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는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손절 없이 꾸준한 수익을 내야만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 2450 정도가 저점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2600포인트가 고점이에요. 2675포인트가 직전 고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2600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거의 고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만약에 뚫지 못하면 다시 떨어진다.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를 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희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